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트럼프 당선인이 네. 하여튼 나는 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올라가고 오르고 뭐 전략자산 도지코인 가격도 오르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진짜 도대체 트럼프는 왜 그러는 건지. 트럼프 왜 그런 거야? 이게 뭐 우리가 처음이 아니니까 그분은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네. 그런 걸 아는데 궁금한 건 앞으로도 그래서 코인을 미국은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뜻인지 요즘 코인 가격 오르는 것과 트럼프가 언급한 전략자산 계획이라고 하는 거의 관계가 뭔지. 네. 그래서 오를 것 같으면 저도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랜만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전문가 분을 또 모셨습니다. 디지털에셋 박근모 편집장님. 네. 오랜만에 어서 오십시오. 모셨네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에셋 박근모입니다. 박근모 편집장님이 트럼프보다 코인에 대해서는 훨씬 잘 알죠. 그러지 않을까 더 오래 취재를 다만 이제 해왔어서. 영어를 트럼프가 좀 더 잘하고. 원래 그러겠죠. 트럼프가 예전에는 코인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죠. 그게 언제 2019년도에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보면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 요렇게 본인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 전부 다 싫어한다. 이게 언제라고요? 2019년. 네. 2019년까지는 트럼프가 똑똑했네. 이때까지는 굉장히 싫어하고 예.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패권을 굉장히 위협할 거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 주장을 했었죠. 달러 패권이 위협되는 게 싫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랬던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트를 먼저 제일 첫 차트로 갖고 왔는데 예. 아마 다들 나 저거 보면 막 화나 막. 왜 안 들어갔을까? 들어가셨나요 혹시? 안 들어갔습니다. 뭐 저런 게 어디 하나둘입니까? 이제 뭐 화도 안 나요 그냥. 이미 내 생에는 끝났다 뭐 이런 네. 봐요. 둔촌 그게- 주공이 저거보다 많이 올랐어. 좀. 그렇죠. 이 시점이 이제 미국 당선됐을 대선 때고? 후에 당선됐을 때 그 뒤로 쭉 폭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9만 달러 선에서 10만 달러를 9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쭉 거래량도 돌파하는 많이 늘었네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사실 예. 그 이유는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슈빌이라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예요. 행사인데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 올해 처음 대통령 후보자이면서 처음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키노트를 했죠. 사실 그 시기가 그 암살 시도를 당했을 그 시점이었거든요. 바로 그 뒤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오프라인 대규모 행사장에는 안 나타날 거다 했는데 그 자리에 비트코인 행사장에 와서 발표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는 외신은 뭐였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 발언했을 때 그때 민주당 후보 이름 뭐였죠? 해리슨. 해리스는 초청을 했는데 난 안 간다고 했고 맞습니다. 트럼프는 요 가상자산 협회에서 선거 자금 받았다는 거예요. 코인으로? 뭐 코인으로 받았는지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어. 선거 자금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내가 그럼 내가 여기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 맞습니다. 너희는 나를 지지한다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 기브앤테이크 아니었나. 선거운동. 네. 충분히 이게 이해는 돼요. 선거 때 뭐 네.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못 합니까?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기부를 받았는데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코인으로? 네,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과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전부 다 기부금으로 받았어요. 실제로 받아서 활용을 했고 그리고 NFT도 만들어서 팔았죠. 트럼프 대통령. 요 NFT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딱지 같은 거 디지털 딱지. 네, 맞습니다. 이게 한 장에 99달러짜리 디지털 딱지가 뭡니까? 좀 진짜 알고 싶게 설명을 했지만 좀 딱 맞잖아요. 디지털 딱지래. 이게 한 장에 99달러짜리인데 예. 이게 총 4차례에 걸쳐서 판매가 됐거든요. 이게 처음 판매된 건 2022년도. 그러니까 사실 2019년도에 본인이 트위터로 대통령 있는 기간 동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퇴임하고 나서는 바로
크립토 쪽으로 빠진 거나 다름없었죠. 2022년도에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죠. 야. 한 번 컬렉션마다 이게 총 4차례인데 매번 판매된 액수가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정도 판매가 이야. 됐으니까요. 굉장히 큰 이건 개인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네, 개인 사업으로. 그래서 모든 수익을 본인이 갖고 가는. 야, 저걸 보면서 이거 돈 되는구나 확실히 맞습니다. 느꼈겠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머리를 쓴 게 75장을 모으면 본인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좋습니다. 본인이랑 밥을 먹고 싶으면 75장 이 NFT를 사라. 사면 같이 밥을 먹겠다. 밥을 먹겠다. 네. 말하라고 호텔에서. 진짜 먹지는 않았어. 아직은 먹지는 않았죠. 75장 산 사람이 나타났는지는 사실 나오진 않아서. 근데 실제로 뭐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뭐 있을 것 있을 같은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 합시다. 우리도요? 딱지. 저도 제 거 한 10장 시리즈로 만들어 팔고 어. 안 대표님도 10장 시리즈로 팔아서 다 모은 사람. 양쪽 다 10장씩 해서 20장 모은 모은 사람과 사람이랑 밥을 먹어? 셋이 같이 밥 먹는 걸로. 좋네. 우리도 좀 올라타 봅시다. 우리도. 괜찮죠? 그리고 무슨 초코 같은 거 하나 팔아서 그것도 사는 분한테는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권한까지 준다. 그거 안 사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네. 좋네. 창조경제네.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트럼프는 그래서 NFT도 팔아봤고 가상자산으로 기부도 받아봤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네?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걸로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이제 본인 회사 본인 있잖아요.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도 이게 바로 대선 끝나온 직후에 트루스파이라는 상표를 하나 서비스를 등록을 해요. 이게 네.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상자산 결제를 위한 회사를 하나 야. 만듭니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이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이건 또 트럼프 아들이 운영하는 또 서비스입니다. 이게 예. 디파이 서비스예요.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었었는데 디파이. 디파이 됐었죠. 근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또 갖고 왔는데 요 코인입니다. 네, 트럼프 아들이 만든 코인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형편없죠. 예. 하지만 대선 직후 꽤 많이 올라. 이거 3억 개를 찍어서 팔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3억 개가 전부 다 팔렸었고 물론 지금 가격은 안 좋지만 그래서 이 서비스 역시도 트럼프 아들이 해서 본인이 가상자산 결제 대출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거는 그냥 상장됐어요?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거든요. 누구나 리스팅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개를 ICO로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미 돈을 많이 하기야 뭐 벌었겠죠. 상장된 코인이나 안 된 코인이나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 뭐 맞습니다. 뭐 왜 그거 함부로 그걸 상장하냐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네. 이런 거 일련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붙었겠죠.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거 돈이 되네.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여기 사실 미국 쪽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죠.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국 부채가 지금 33조 달러 정도 부채가 된다고 하거든요. 연준이랑도 사이가 연준도 계속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쪽 캠프에서 계속 언급된 게 이게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미국 정부 부채를 네, 정부 부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공화당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특히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팔 수도 없고 어차피 그게 다시 부채로 쌓일 테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캠프 쪽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친 크립토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피터 틸이나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었는데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비트코인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비트코인을 건데? 우리가 사자. 보유를 하자. 그럼 이 비트코인은 결국 가격이 오를 거야. 이 가격이 오르면 이걸로 갚으면 되잖아. 이 아이디어가 시시아 루미아 법안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액트, 비트코인 법안이라고 말하는 그 전략 자산으로 맞습니다. 하겠다는 거. 비트코인은 전략 정부가 뭔가 비축해 놓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비트코인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사실 그 부분이 약간 빠져 있긴 해요.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 법안도 약간이 보면 아니고 그건 그거 많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는 그러려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기로 했다는 거야라고 하는 비교적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아니면 설명입니다. 그게 설명이에요? 법안을 보면 법안에 그 만들어진 의의랑 목적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법안 제가 이 법안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예. 이게 미국 국의회 사이트에 가시면 이거 찾아볼 수 있는데 예. 이 법안을 보시면 준비 자산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연방 정부 시스템을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이 문서가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어요. 발의가 되어 있어요. 무슨 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보유를 계속 연방 정부에서 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다. 연방 정부에서 필요한 재원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준의 자산 중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게 하자는 정도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이제 없는데. 그 뒤에 본문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전략 비트코인 리저브라고 돼 있네. 네, 맞습니다. 저거는 목적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1억이지만 앞으로 한 100억쯤 되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100배가 뛸 테니 맞습니다. 그걸로 국채 보유자들한테 어떻게 국채 돈으로 줄까 코인으로 줄까 해서 그냥 그걸로 돈을 갚는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투잡이나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채 한번 갚아보자. 맞습니다. 그거랑 연계돼서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이 주제랑 같이 붙어서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연준에서는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예. 이걸 계속 주장을 하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를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고인들 중앙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도 역시 CBDC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공화당이 갑자기 그걸 깨버리죠.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CBDC 안 할 거다, 추진 안 할 거다. 그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는 확산시킬 거다. CBDC 대신.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수차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상자산.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주로 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이 달러죠. 근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1달러하고 1테더 이렇게 맞춘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1달러 만약에 금 보유제처럼 네. 1테더 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달러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내가 보증해 줄게. 이 테더가 1달러임을. 네. 근데 1달러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마치 근본이제가 사실 까보니까 금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럼프 캠프에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국채를 갖고 있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시중에 풀려 있는 달러를 가지고 그걸 담보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국채를 담보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풀자. 라는 걸로 나오는 그러면 거죠. 누군가 국채도 계속 사줄 거 아니냐? 그쵸. 시장에서 국채를 지금까지는 시장에 풀려있는 각국이랑 연준에서 사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러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테더나 이런 회사들이 예. 국채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서 그 국채만큼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국채 수요도 발생하고 예. 달러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테고 스테이블성 같은 경우도 국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확실할 테니까 그러면 이건 다 위민 아니야? 라는 게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 문제는 리저브 네.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함께 엮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재밌는 법안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파생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준비를 하나를 해온 게 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국채의 수요가 저것 때문에 늘어난다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저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은 사기 전에는 예금으로 갖고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 예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 돈은 은행에 있을 거고 그렇죠. 은행은 그 돈으로 국채를 필요한 만큼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예금하지 않고 테더를 사면 테더 운영사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예금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가 사실은 예금주가 이진우에서 테드 운영사로 바뀌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주가 이진우건 테더이건 예금이 들어왔으면 그 중에 일부를 그냥 국채를 사죠. 그리고 테더가 이건 나 예금 안 하고 그냥 국채로 살래라고 해서 테더가 스스로 국채를 사면 그만큼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맞습니다. 은행이 국채 사는 돈이 수요가 줄어드니 줄겠죠. 결국은 테더가 사든 은행이 사든 이진우가 사든 시중의 국채 수요는 같고 예금의 총량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금주가 바뀌는 건데 네. 누가 예금하면 국채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잘 점 모르는 분들 때문에 얘기인데? 그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약간 음모론처럼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가 사실 월가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사실 월가의 전통 금융권들 굉장히 공격하거나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연준의 힘 역시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달러 패권도 일부 통제 권한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방금 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국 수요가 돌고 돌아서 어차피 그 갖고 있는 사람이 달라질 뿐이지 사실 변화한 건 크게 없다라고 국채 수요는 그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월가의 힘, 이 자기 트럼프를 굉장히 공격했던 월가의 힘을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트럼프는 굉장히 만족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어떻게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도 그래서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지적 때문에. 결국 수요가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뭐 갑자기 없는 수요가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디지털 자산 전략 중에서 법안을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안들을 제가 이렇게 꼽았는데 네. 크게 이렇게 3개 정도로 여기서 이제 하나 더하면 스테이블코인, 반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있거든요. 예, 그 법안까지 해서 총 4개 정도가 주목해야 될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이 SAB 121 이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안이라기보다는 예. 사실 이게 회계 지침이거든요. 그 회계 지침에서 기업들이 이제 회계 장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문서인데 조약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을 이제 상장사들이 보유를 하면 그 보유할 때 당연히 회계 장부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할 때 SEC의 의견을 반드시 첨가하도록 이 지침이 짜져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이 정권에서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SEC는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반크립토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예. 소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하에서 이 SEC의 의견서를 보면 이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이 위험자산은 다른 기타 자산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기업은 만약에 보유했을 때는 이걸 100% 부채로 잡아서 올리도록 해라 라고 의견을 달아놔요. 그래서 그래서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건 전부 다 부채. 심지어는 예. 수탁사들 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업체들. 커스터디 업체들조차도 고객 자산을 막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 자산도 부채로 분류를 해라. 예. 이렇게- 돌려줄 걸로 생각해라. 네, 전부 다 부채로 잡아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순간에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는 그렇겠네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기업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부채로 잡힌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걸 맡고 있는 커스터디가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부채인데 네. 예금이 무조건- 은행의 부채이듯 맞아요.
모든 그냥 가상자산 기업이 갖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부채로 취급. 그건 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SEC에서 그렇게 의견으로 그렇게 항상 넣는 거예요. 가상자산 갖고 있는 기업들 회계 공시를 할 때. 네. 근데 좋다. 이게 이 지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어요? 네. 어. 사실 정확히 폐기는 안 됐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에서 나오면 하원까지 의원을 예. 전부 다 하고 나서 대통령이 서명까지 예. 돼야지 통과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하원에서 올라와가지고 상원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죠. 회기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중간에 멈춰 있어도 아마 자동 폐기 될 거, 올 연말까지 해서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무리 비트코인이 미워도 그거는 이상한데 네, 부채가 아닌 맞습니다. 걸 어떻게 자산으로 잡지 마라. 가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니. 근데 그건 부채로 그건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 부채로 입장에서 잡으라는 가상자산 기업들 특히 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리스크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법이라고 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119기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 아마 양당 전부 다 상원이나 하원이나 둘 다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될 거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취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있었고 피트 21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가상자산의 성격, 특성을 가지고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미국에서도 아직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SEC에서는 이거 계속 모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야 이렇게 말해서 정말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했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말이 많다 보니까 이 피트 21은 이걸 명확하게 가르자. 이걸 확실하게 이거 어떤 그 가상자산은 그냥 증권으로 하고 어떤 건 상품으로 하자. 그래서 상품이면 CFTC에서 맞고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을 해서 맞고 그렇지 않으면 증권이니까 SEC에서 그냥 관할하도록 하자.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 많이 제가 또 나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하위 테스트. 네, 1933년도에 오렌지 농장 때문에 증권이냐 나왔던 아니냐를 네, 이 네 가지 요소로 결정하는 기준.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네 개를 전부 다 만족을 하면 증권이다. 네 개를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이건 증권이 아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했고 나온 후에도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이 법에서 재밌는 점이 이 법에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걸로는 가상자산을 뭐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이고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탈중앙성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탈중앙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이건 상품으로 보고 탈중앙성이 없는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보자. 그래서 탈중앙성이라는 개념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하죠. 이제 그럼 탈중앙성이 뭐냐? 예, 중간에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성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아래쪽에 해 왔는데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1년 동안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멈추거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멈추거나 제어할 수 없어야 된다. 만약에 제어할 수 있다면 이건 탈중앙화된 게 아니다. 그리고 발행자나 이해 관계자,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참여해서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하드포크라고 말하는 이런 행위 혹은 거버넌스 일방적으로 이제 의결권이나 이런 걸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다. 뭐 이런 걸 누군가 하면 안 돼요. 만약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건 탈중앙화가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저 코인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 발행자가 20% 이상 소유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투표를 했을 때도 20% 이상을 투표에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만약 이 이상을 하면 이건 중앙화된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은
중앙화됐기 때문에 증권이다. 중앙화되면 증권이고 중앙화 안 되면 상품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이 법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잘 구분을 모르겠네. 했죠. 그러니까 중앙화 네. 왜 그럴까? 중앙화되면 증권이고 증권은 누가 하여튼 은행처럼 중앙은행처럼 뭐가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의 통화는 중앙은행이 내는 거니까 저것도 뭔가 중앙에 뭔가 있으면 이건 통화 비슷한 거고 증권이고 네, 증권으로. 상품은 그냥 상품이다. 증권이라는 게 내가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 코인의 발행 주체인 어딘가에서 최종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코인의 이익을- 가치를 올려줄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내가 공동의 투자를 이익을 하고 위해서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발행되면 이익을 그게 얻는다. 증권이잖아요. 나 말고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내린다면 근데 그러려면 이 코인으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야, 네가 주인이지 너 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네 제가 주인이고요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 이게 뭔가 이유도 있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하나 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반면 뒤에서 상품은 교환이나 결제나 서비스, 유틸리티 용도로 사용하는 가상자산. 그리고 관리 주체가 발행자가 한다라고 하면 증권이고, 그렇지 않고 탈중앙화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산 자체가 사용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유틸리티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용성이 있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 끝나게 돼가지고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사실 다음 회기에 아마 그대로 또 발의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의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될 걸로. 이건 민주당 쪽에서도 찬성이 꽤 많이 나왔던 법안이어가지고. 네, 이 법은 무난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겁니다, 이번에. 리플은 왜요? 리플 같은 경우에 SEC랑 소송을 아직 끝내지가 마무리를 네. 안 했거든요. 증권이라고 시비 증권성. 걸죠. 네. SEC는 증권 아니면 통제를 못하니까 맞습니다. 증권이라고 해서 소송 웬만한 걸었 건 다 증권으로 걸고 넘어졌을 그렇죠. 텐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소송 결과 일부 증권이고 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판매한 건 증권이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판매한 건 증권 성격이 없어. 그래서 일부 증권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벌금 내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SEC는 사실 거기서 만족을 한 것 같은데 리플 쪽에서는 사실 그 벌금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SEC 수장 증권이 바뀌면 아니야. 예, 수장 바뀌면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거 처리할 거야. 아니 수장이 그 바뀌면 벌금은 누가 내요? 리플랩스라는 회사 발행사가 내도록 아. 합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예, 판결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주도하는 게 있네. 탈중앙이 아니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도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는 증권 같기도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사이에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번 어차피 SEC 수장이 1월 20일 날 바뀌기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게리겐스로가 바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관두면 그 후보자들 중에서 리플랩스 대표가 브레이드 갈링하우스가 SEC에 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도 납니다. 정말요? 네, 혹은 지금 트럼프가 말한 크립토 차르, 네, 백악관에 또 크립토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들 텐데 거기 수장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궁금한 게 뭐 알겠는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는 정치 자금도 받고 나는 밀어주기로 했어요. 정치 자금이라는 표현 좀 이상한가? 아무튼 뭐 그냥 후원도 받고 그래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사업도 하고 올릴 유의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했던 이유가 이 크립토나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게 자꾸 쓰면 가뜩이나 달러의 위상을 자꾸 침해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걸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에서 자꾸 인정하고 키워주는 게 굉장히 이해상충적인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이게 하다가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네. 혹시나 그러면 지금 막 따라서 한 분들은 이상해지는 건데. 사실 트럼프 쪽 캠프에서 공약이나 정책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컨트롤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 수단으로 비트코인 택했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랑 연계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이 방금까지 말한 일련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달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어차피 달러 기반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만들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방금 제가 소개했던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통과가 되면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사용성 자체가.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이 지금 범죄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게 한 50만 개 정도, 비트코인 50만 개 정도 압수한 되거든요. 거, 네, 정부가 압수한 거 한 50만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내 ETF, 비트코인 ETF로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10만 개 정도 네. 있거든요. 여기서 플러스로 지금 트럼프의 계획대로 1년에 20만 개씩 5년간 100만 개를 또 추가로 보유한다라고 하면 이걸 합쳐버리면 10%가 넘어가거든요. 이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0% 이상을 그냥 미국이 쥐고 있는 게 돼버려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엄청난 파워를 이렇게 실을 수가 있다는 어차피 거죠. 비트코인 거기서 그 설명 좀 해줘요. 그렇게 갖고 있으면 왜 파워가 생겨요? 비트코인 이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더리움이라면 사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파워 절대 안 실린다. 이거 파워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지금 뭐 2세대, 3세대 나와 있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무한대거든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수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양도 물론 2100년까지 발행을 해야겠지만 예. 지금 남은 수량이 얼마 없어요. 예. 지금 2000만 개 이상이 다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028년도에 반감기가 한 번 더 오면 1.25개 정도.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만큼만 갖고 있으면 사실 전 세계 물량의 대부분을 쥐고 온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0%면 꽤 비중 있는 물량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된다. 굉장히 큰 손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이라는 종목에서 미국 정부가 큰 손이 되면 지금보다 뭐가 더 좋아져요? 무슨 힘이 생겨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각국 결제를 원래는 그 CBDC로 결제를 하도록 국가 간 결제도 CBDC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었던 건데 예. 지금 트럼프가 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CBDC 말고 그걸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도록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야.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에는 미카라는 법을 지금 시행 중인데 미카 법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카를 보면 유럽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합니다. 유로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고 유럽에 본사를 둬야 되고 만약에 유로화가 아니면 담보물이 유로화가 아니면 굉장히 소량으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미카에 따르면 유로화로만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거래하는 유럽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은 CBDC를 강하게 밀고 있죠. 근데 이러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달러는 우리가 그 담보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다 쥐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접근하는 그 트럼프나 현재 미국의 정책은 매우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냐고 하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달러를 쓰면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고 그렇죠. 유로를 주로 쓰면 유로가 기축통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혹은 뭘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때 달러를 써라. 그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거래하건 이더리움을 거래하건 지금 전 세계 거래소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테더로 거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사고 싶으면 지금 나 100만 달러 있는데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우리야 이제 원화 거래소가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에 가서 하려면 100만 달러를 어찌 테더를 사서 그 테더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비트코인조차도 이제 달러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달러가 힘을 계속 가지려면 테더든 뭐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의 백단을 갖고 있는 것이 달러 국채냐 아니면 금이냐 아니면 유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야,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난 잘 모르겠다. 도지코인이고 니들 알아서 거래해. 그런데 여기 판돈이 뭘로 움직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하네. 이게 칩이네. 근데 이 칩만큼 달러가 필요하네. 이 칩의 가치를 결국은 달러가 보장하는 거네. 그럼 됐어. 괜찮아. 결국은 달러의 가치를 여기서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야 그냥. 그러면 비트코인을 미는 게 아니고 테더를 미는 거네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건 달러 기반의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를 써도 되고 더테를 써도 되고 네 맘대로 해. 그런데 그거의 가치가 의심받지. 그러니까 그 발행하는 것만큼 달러를 갖고 있도록 해라.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물론 오케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달러를 보관하도록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백업을 해서 더 보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백업 가치를 보존하는 거는 미국 국채로 하도록 해. 내가 신경 쓸 거야. 그건 코인베이스 너 거래소지. 쟤들 그렇게 하는지 잘 봐. 라고 하니까 유럽이 지금 야 유로를 백으로 해야지 라고 지금 싸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건 되게 좋은 건데 그거하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미국 정부의 통화 패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는 거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기반으로 돌아가게만 하면 달러의 패권은 존중받는 거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많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없는 거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사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달러를 그러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금을 보관하고 그 금 보관한 만큼의 가치를 찍어내서 예. 지금 재무부에서 찍어내고 그걸 국채로 발행해서 팔고 그걸 연준이 사서 다시 그 수익금을 재무부에 갖다 넣어서 맞추고 옛날에 금보유자 할 네. 때는 미국이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금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보자 예. 라는 게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거죠. 근데 이미 금으로 안 하고 닉슨이 금태환을 거절한 이후에는 그냥 미국이라고 하는 The Power of America 이게 달러를 보증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바꾸고 돌아갔잖아요. 물론 맞는데 네, 사실 연준에는 아직도 그 미국 정부의 금이 그대로 보관돼서 그 가치만큼으로 발행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근본이제가 우리는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서 존재하는 것도 사실 보유하고는 네, 있죠.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의 가치로 발행돼서 그 달러가 지금 돌아가고 그 있는 연관성은 거죠. 없죠. 금을 보유하는 건 맞지만 금의 보유량과 무관하게 달러의 통화량은 전혀 관계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랑 이렇게 그 얽혀서 돌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이 거예요. 논리의 네. 핵심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가 기본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 준비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부채를 갚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담보물로 뭐 사용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거의 전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리스크가 있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 이게 사실 답이 없어지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몇 조 원인지 모르지만 그게 가격이 떨어진들 테더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래소가 이게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테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 거래가 된다면서요. 테더는 그 테더라는 회사가 1달러라고 연동해도록 우리가 보증할게. 그래서 1테더는 다 1달러하고 같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건 테더지만 뒤에는 다 그만큼 달러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달러가 돌아다니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달러가 돌아다니려면? 네, 시장에 돌아다니면 원래 시장에서 애초에 예. 달러를 발행을 하면 미국 정부가 발행을 하려면 예.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가 계속 세상에 뿌려지고 이게 누군가가 사줘야지 국채가 또 유지가 되고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데 뭐 달러를 국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한 단계를 옆에 덧붙여주는 느낌이에요. 그게 뭔지 그 말을 모르겠어요. 내가 달러도 가지고 내가는 달러를 주로 쓰는 사람인데 나는 한국은행이야. 난 달러를 주로 써. 근데
달러 그래서 이만큼 갖고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으로. 네. 그걸 국채로도 사놓기도 하고 현금 달러로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다 좋은데 부채를 올라갈수록. 줄여야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잖아요. 얘가 올라갈수록 그럼 얘는 팔면 그러니까 테더가 오고 테더하고 테더, 비트코인의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거래가 잘 되고 그게 테더로 돌아다니고 사실은 테더 발행량이 늘어나면 좋은데 늘어나면 좋을 게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통화량이 저절로 늘어나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아무튼 거래가 활발해지면 테더의 발행량도 늘어나요. 그래야 거래가 되니까 그쵸. 당연히 테더가 모자라면 지금 비트코인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더의 발행량도 함께 늘어나야 되고 테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하신 대로 그 테더의 백에는 미국 국채가 있으면 저는 미국 안에서는 어차피 그 국채 수요가 비슷할 텐데요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 국채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테더 사면 맞습니다. 사실은 외환 보유액에서 허는 게 아닌 이상 그 미국 국채를 사긴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단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좋은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그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있죠. 그건 있죠. 그건 알겠어요. 그건 그런 연관성은 있는데 그게 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야? 가격을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거는 연결성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자꾸 사들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닌가 봐. 이걸로 미국 정부가 큰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를 갚아보자. 그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 맞는데 정말 그럴 전략이라면 1억에서 사지 않고 미국 정부의 영향력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1,000만 원으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오케이 우리는 별도의 US 코인을 만들 거야. 자, 1달러부터 시작하고 50%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 라고 해도 저는 US 코인이 1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비트코인이 그게 뭐라고 그게 오른 겁니까? 뭐 아무것도 용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거였거든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프로토콜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방금 얘기해준 그 미국이 우리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기축통화처럼 우리가 사용할 거야. 그래 US 달러라는 걸 한번 US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거 할 거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듣겠냐? 아무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게 2,100만 개가 발행이 되면 그 이상은 절대 발행될 수가 없다. 누구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 그걸 미국 정부도 똑같이 만들면 미국 안 정부도 됩니까? 늘릴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수량을. 비트코인 같은 거 시스템으로 오케이 1,000만 개만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죠. 미국 정부가 US 이게 코인 만들면 지금까지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탈중앙성이랑 약간 연계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그냥 1,000만 개만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요. 우리 사실은 2,000만 개 찍어볼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쪽에 더 신뢰가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처음에 거죠. 아마 그렇게 선거 유세 때 제가 본 기사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국가 전략자산법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은 우리가 전략자산 보유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루이지니아라고 아시죠? 그 프랑스에서 산 거, 그 싼 값에 샀는데 그거 엄청난 거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걸로 사면 지금 비트코인이 싸지만 나중에 이거 엄청 비싸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흔들면서 그렇게도 많이 선거 얘기를 자금, 했었죠. 선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계속 오를 거니까 그걸 최대한 많이 우리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힘이 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단순화시킨 논리긴 하거든요. 그럼 그 논리 선거 자체가. 때는 코인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 해야죠. 안간 해리스가 잘못이지. 근데 거기 얼마든지 말고도 할수 있는 거기 얘기인데. 그 자리 말고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트럼프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실제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아직도 그냥 빨리 좀 설득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빨리 하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미국 정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 정부가 정말 이게 진지하게 이렇게 가다가 마는 게 아니고 진짜 끝까지 간다.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엔 하여튼 이 방향은 일관되게 갈 거야. 어쨌든 코인 우호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건 뭐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제 후보자들, 내정자들이 이렇게 쏙쏙쏙쏙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예. 내정자들이 대부분 친 크립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좀이라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 사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많이 평가를 하죠. 물론 갑자기 돌변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르지만.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크립토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쪽 법안이나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하긴 하죠. 예, 우리나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과 정책들, 크립토 관련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적으로 CBDC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데 사실 연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CBDC가 사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근데 결국은 CBDC가 되면 각국이 달러 기반의 CBDC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CBDC를 만들어서 그거와 연동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사실 뭐 달러와 CBDC가 테더잖아요. C만 아닐 뿐, 센트럴 맞습니다. 뱅크가 아닐 뿐이지.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미국 정부나 아니면 연준이나 이런 쪽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아직도 CBDC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달러가 빠진 CBDC가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가 그 활용성이 있을까가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CBDC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각국에서 CBDC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설득 좀 됐어요? 지금까지도 안 샀는데. 좀 저를 누가 좀 설득시켜 주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봐야 될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논리와 어떤 흐름으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알겠어요. 생겼는지는 사실 이해가 그래서 됐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띄워드린 이 장표 한 장 딱 보시면 아마 그래서 내년에 다시 법안이 나올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자동 폐기되는 애들이라서 예. 이 네 가지 법안 정도는 한번 주목을 그렇지. 요 법안이 통과되는 맞습니다. 될 거예요. 통과가 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공화당에서 네 밀고 있는 거고 밀고 민주당도 있다? 예, 이미 이번 회기 때 발의가 됐는데 지금 바이든이 최종 서명을 안 해가지고 다 폐기되는 법안들이라서 그럼 저 법안의 내용들을 좀 보긴 봐야 되겠다. 하나씩 다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저 같습니다. 법안의 내용들 중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혹시 뭐 있습니까? 뭐 사실 법이라니까? 4번 같은 경우가 CBDC 관련된 법인데 민주당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인데 공화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 법 CBDC 자체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CBDC 필요 없다. CBDC를 발행하고 싶으면 의회 그 협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의회 승인 받지 않으면 CBDC를 만들 수도 없고 테스트도 할 수 없다. 패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만약 통과되면 미국에서 CBDC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립니다. 저건 근데 공화당이 만든 법 같지는 않은데요. 성격상. 공화당에서 밀고 있는 공화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테더를 밀어야지. 네. 왜 저런 CBDC 걸 미냐? 만들지 말라는 법이 올라온 거예요. 네, CBDC 만들지 말라는 법입니다. 아하. 이거는 옛날에 올라와서 계속 계류된 거 아닙니까? 올해 올라온 거예요. 올해 초에 올라왔던 그래요. 법.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트럼프의 이 친 코인 방향과는 무관하게 아닙니다. 그 올라온 민주당에서 거 아닐까요? 반대가 심해가지고 사실 지연이 되고 있었던 이 거예요. 법이 네네, 이 법들이 공화당에서 발의돼서 뭐 하원을 통과한 것도 있는데 민주당의 반대와 바이든이 반대한 것도 거부한 법도 있습니다.
아까 이 세 번째 법이 바이든이 거부한 법이었죠. 회계 지침. 회계 지침에 지침. 예, 그것도 부채로 좀 이용하는 이상하다는 얘기 우리 아까 했었고. 네, 이건 바이든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정도 법은 주목을 해서 만약 이 법들이 만약 진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액트 2024 저거는 무슨 내용이 요지입니까? 전략자산 네, 전략자산 법입니다. 쌓는 거? 갖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법들을 한번 금도 주목해서- 갖고 있는데 갖고 있을 만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미 많이 미국이 갖고 있기도 해서 사실상 뭐 그냥 그래 검찰한테 압수만 해도 막 30만 원씩 이건 이미 현실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맞습니다. 하자. 뭐 뭐 이-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는 건 네, 뭐 그 그건 뭐 판단의 문제. 이 법에 오케이. 약간 재밌는 부분이 임의로 매도를 못하게 막아놨다는 점이 재밌는 법인데 비트코인 계속 쌓는다. 네, 보관만 하지 시장에 팔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놨거든요. 진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재밌는 부분. 그러네. 법 통과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법이 통과되면 재밌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과되면 알려주세요. 사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디지털에세 야, 박근모 또 어디 현장님. 이런 설명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도 우린 진짜 뒤처지고 야, 있는 사고 느낌이야. 와 사고 뭐 설명을 들려고 그래. 사고 와. 뭐 그런 바람에 뒤처지고 있는 느낌. 설명 듣고 싶은데 그랬는데 박근혜 편집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비슷하게 기분이 안 좋네. 설명 들을수록. 그 본인이 없는 자산이 오를 때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어. 네. 안 좋은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